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주제는 과량의 항산화제가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항산화제가 피로를 유발시킬지? 예, 항산화제가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는데, 자, 일단 우선 항산화제가 뭐가 있죠? 베타카로틴,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의 퍼스트 디펜스고, 그 다음에는 코엔자임 Q10, 글루타시온, NAC, 비타민 E도 있고, 이런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분들 중에서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에너지가 안 나요, 면역이 너무 떨어졌어, 이런 분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소 알죠? 놀이터에 있는 거 시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가 항상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가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에너지도 생성시키고 몸을 재생시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높으면, 산화 스트레스만 높아도 안 좋지만 항산화만 높아도 이 시소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야구 공을 치는데, 공을 치려면 뒤로 이렇게 뒤로 했다가 쳐야지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뒤로 당기는 거를 산화 스트레스라 그러면, 이게 치는 거를 뭐 항산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가만히 한쪽으로만 계속 있으면은 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휴식 없이 잠도 안 자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못 가가지고 뻗어버릴 겁니다.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고 하나가 항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먹고 막 피곤하고 에너지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은 제가 항산화제를 좀 뭐뭐 드시는지 보고 항산화제를 좀 줄여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건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좀 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고 오래된 세포나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하려 그러면은 처음에 활성산소가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산화제가 너무 많으면 이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작용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머릿속에 안개가 있는 것 같아요, 몸에 통증이 많아요, 염증이 많아요, 근육이 약화된 것 같아요, 피곤해요, 이런 거랑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는 분들의 증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쪽 방향에서만 시소가 쏠려 있어서 몸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균도 없애고 오래된 조직이나 상처받은 조직을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을 재생하는 첫 단계입니다. 활성산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내 몸을 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뭔가 정돈하고 깨끗이 하려고 해도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안 좋은 것들 모아서 버리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좋은 걸 들여놓고 해야 되죠. 근데 안 좋은 거를 이렇게 골라서 버리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안 하고 새로운 것만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뼈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사이로 재생이 되는데, 노화되고 분해되고 안 좋은 뼈들을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뼈가 온전히 새롭게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항산화제만 높은 경우에는 안 좋은 뼈들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항산화제와 산화제의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소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뼈뿐만 아니라 맨날 위가 아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위장 점막은 재생되는데 3에서 5일밖에 안 걸리는데, 위장 점막이 재생될래도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시소 운동을 잘해야 빨리 재생이 됩니다. 맨날 속이 쓰린 분들, 골밀도 치료해도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칼슘제와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너무나 활성산소가 없어서 안 좋은 뼈가 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뼈가 빨리 재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소 운동, 산화환원 반응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고용량 비타민 C도 있고 오존 같은 것도 있고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ATP를 만들 수 있게 산화환원 반응을 활성화시켜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성분의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C가 항산화제로서 전자를 필요한 것에 줄 수가 있고, 주고 난 후에는 전자를 찾는 산화제로 또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러면은 산화환원 시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같은 거를 번갈아 드시거나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항산화제는 몸에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줄어들면서 시소가 멈춰서 ATP 생성이 줄어들 수 있고, 손상된 조직과 낡은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작용이 안 되고 에너지 생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을 최적화해서 몸을 건강하게 재생시키고 ATP 생성을 늘리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영양제 많이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은 적당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산화 스트레스는 건강한 거거든요. 몸에서 나쁜 조직도 분해시키고 뻐근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재생되는 작용으로 바뀌어가는 첫 단계죠. 그리고 운동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지만 몸에 건강한 이유가 몸의 시소 반응, 산화하는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산화제를 적당히 먹는 거. 몸의 상태를 보면서 드셔야 돼요. 내가 먹는데도 피곤하고 뭔가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은 내 몸에 시소가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을 두 개 다 하는 고용량 비타민 C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포조말 C나 혈관 주사는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은 내 몸의 시소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의 파이토케미칼, 여러 가지의 케로티노이드, 항산화 작용만 있는 그런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작용을 같이 있는 걸 하는 거죠. 물론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산화 스트레스가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충분한 양의 항산화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작정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엄청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증상을 보면서 적당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항산화제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컨텐츠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관리 잘 하세요.